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오늘 그렇게 뭐 3월 3일 오늘 경기에서 이제 1승 2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썩 뭐 좋지는 않죠.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일단 뭐 이대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자, 지금 분위기가 뭐 썩 좋지 않다. 오늘 1승 2패를 했고 뭐 3월 달에 뭐 5할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5할 이상을 하는 게 뭐 저의 목표는 아니죠. 지금 또 지겨운 먹죽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먹죽 하면 토토는 결국에는 손해죠. 어, 어, 뉴욕 닉스 216.5 오버. 자, 뉴욕 닉스가 지금 내일 어, 216.5 오버. 이 경기부터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마이애미가 어 이제 216.5라는 거는 사실은 언더를 이제 예상한다는 그런 기준점이죠. 사실상 최근에 이런 기준점을 받았을 때 뭐 오버가 나는 경우보다는 언더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가 마이애미다. 근데 이제 좀 납득이 가는 이제 어느 배당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 일단은 마이애미 홈이라는 점 이게 낮은 기준점의 이유다. 특히 이제 마이애미가 홈에서는 더 끈적끈적하게 또 지공 그리고 짜여진 세트 오피스를 하죠. 세트 오펜스를 하면서 굉장히 느린 페이스의 농구를 하죠. 그래서 자, 마이애미 홈에서 뉴욕이 뭐 최근에 뉴욕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의 어떤 합이 잘 맞고 어, 랜들도 미쳐 있고 브런슨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가 뉴욕 사이드로 볼 수 있는 경기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일단은 당연히 지금 마이애미가 저 필라델피아를 이긴 거는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번씩 이제 미치는 날, 한 번씩 미치는 날이었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마이애미가 약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뉴욕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뉴욕 프렌 쪽으로 손이 가요. 뉴욕 프렌 쪽으로 손이 가고 자, 언어버 기준점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자, 지금 216.5를 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가실 예정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 경기가 이 기준점을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뉴욕이 최근에 굉장히 득점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면에서 자, 그러면 이 뉴욕이 어떤 면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제 뭐 랜들 뭐 골밑에서 이제 외곽도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이죠. 스페이싱 이제 뭐 랜들 선수는 이제 만능형 선수죠. 자, 이런 선수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윙에서는 이제 바렉 선수와 이제 그라임스 선수는 뭐 이제 슈터라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뎁스적인 부분 이제 벤치와 주전가의 어떤 뎁스에서 뉴욕이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도 괜찮고 흐름이 좋고 자, 하지만 저는 지금 뉴욕의 어떤 라인업에 대비하는 라임의 상성상 이 경기가 저는 뭐 제가 뭐 오버를 이렇게 억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억가는 아니지만 저는 언더 쪽이 좋아 보여요. 언더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마이애미의 어떤 그 경기를 보면 마이애미는
언더를 내려고 게임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언더를 내는 거를 이제 원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언더를 간 사람들처럼 운영을 해요. 게임 운영을. 그래서 자 216.5라는 기준점은 지금 마이애미 어떤 플레이 성향상 뉴욕이 완전히 뭐 한 120점을 받지 않는 이상 좀 어렵게 보이지 않는가. 예. 암적인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자, 일단 뭐 랭모피 57서 48패고 도르트문트 오버 가놓은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안 들어오면 이제 해외축구 접어야죠. 이제 해외축구에서 계속 이제 삑사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해외축구는 당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뭐 이 정도는 도르트문트 오버 정도는 뭐 들어와야죠, 사실은. 물론 이제 불안 요소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 다 이제 뭐 수비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어떤 이제 상대편의 공격을 억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언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일 경기는 일단 오버를 응원하면서 느바 경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럿하고 이제 올챙인데 일단 샬럿 홈이지만 볼이 빠져있다. 자,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볼이 빠져있다는 것은 일단 리딩을 할 자원, 게임을 이끌어갈 리딩을 할 자원이 빠졌다. 안 그래도 이제 샬럿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마크 윌리엄스라는 선수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서 키우고 있긴 한데 골밑에서 어떤 부침이 있죠. 사실 골밑에서의 또 부침이 있고 이제 보리 선수가 나간 것도 뭐 차이가 있고 일단 이제 워싱턴 선수도 골밑에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못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도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샬럿은 결국 내려갈 구조. 그래서 저는 뭐 고민 안 하고 올챙이 승, 올챙이 마인승. 샬럿은 앞으로 탱킹의 고의를 조금 더 이제 순위를 탑 3, 그러니까 탑 3 안으로 들어가려고 순위를 내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올챙이가 기본적인 전력도 샬럿보다 뒤질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올챙이 승, 올챙이 마인 가고, 자 이제 온오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샬럿의 홈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뭐 로지어라든지 뭐 우브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인 득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에트라고 이제 포틀인데 지금 포틀이 두 경기 연속 뭐 엄청난 뭐 두 번째 경기는 엄청나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했죠. 이거 특히 후반에 한 3쿼터 정도 돼서 이제 전반에 이기고 있다가 두 경기 다 똑같았죠. 전반에 이기고 있다가 3쿼터에 폭망을 하면서 어떤 벤치 구간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제 사이먼스 선수도 이제 복귀를 했다가 바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다시 아웃이 된 상황. 사이먼스 선수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돌아오자마자 바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무리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이제 두 경기여서 이렇게 역전패를 당했을 때 과연 다음 경기에서 이렇게 추스려서 뭐 수정을 해서 나올 것이냐. 물론 수정을 해서 나오려고 하겠죠.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선수들의 사기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일단 애틀란타가 홈이기도 하고
완전체이기 때문에 배틀 일반승 정도만 가져갈게요. 왜냐면 이제 사기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단단히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전할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굳이 마인을 가기보다는 뭐 애틀 일반승도 요 정도 배당이면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1.27이죠.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일반승 정도만 가져갈 만하다. 자, 그리고 이제 언오버는 저는 이 경기가 언더 쪽으로 기준점 대비 언더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보스턴하고 이제 브루클린인데 자, 보스턴이 1.08 이 배당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배당을 받고 뭐 완전히 뭐 조작을 하면서 역배를 내느냐 아니면 그냥 쉽게 학살을 하느냐 20점 차 이상 뭐 30점 차 이렇게 학살을 하느냐 라고 봤을 때 도저히 저는 1.08 이게 10점이 넘는 마엔 기준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제 브루클린이 뭐 승수 대비 이제 지금 약팀이긴 하지만 이게 승수는 좀 괜찮은 편인데 사실 그 승수는 듀란트 선수, 어빙 선수가 있을 때 쌓은 이제 리그 1위까지 하면서 쌓은 승수고 지금 트레이드 이후에는 계속 꼬라박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하고라도 일단 이제 뭐 브리티스, 디니디, 캠 존슨, 필리 스미스, 클렉스턴 이런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이 탱킹급의 그런 선수들은 사실 아니다 라고 했는데 10.5 기준점이 이제 마이너를 줬죠. 자, 저는 깊게 생각 안 하고 보스턴 마이너스으로 볼게요. 일반승 뭐 당연하고 보스턴 마이너로 볼게요. 오히려 이제 이게 똥배당이 터질 확률보다 오히려 보스턴이 지금 브루클린에 정리되지 않은 그 라인업 그리고 선수들 간의 합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보스턴의 조직력이라면 한 15점 차 이상 많게는 2, 30점 차로 쉽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오버는 저는 언더 쪽으로 어느 정도 브루클린이 뭐 삽질 아닌 삽질 원정에서 수비는 또 괜찮은 편인데 개인 수비는 괜찮은 편들이기 때문에 브루클린이 마인 언더 마인과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피닉스하고 이제 시카고인데 자, 피닉스가 듀란트를 영입한 이유가 지난 경기에서 나왔죠. 자, 지난 경기에서 나왔고 뭐 지금 듀란트가 많은 출장 시간을 가져가고 있지 않지만 그 나왔을 때만큼은 뭐 막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미드레인지에서 클러치 상황에서 이제 상대편에 따라올 만하면 박아버리고 그 미드슛이나 이런 걸로 찬물을 이제 박아버리는.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차치를 하고 다른 거를 다 차치를 하고 시카고의 홈인 것까지 고려를 하고라도 지금 크리스 폴 플러스 부커 플러스 듀란트 플러스 에이튼 자, 이 라인업을 과연 억제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부터 물론 이제 크리스 폴이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예전처럼 그렇게 뭐 공수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농구 센스가 좋고 시야가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부커나 이제 에이튼, 듀란트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격적으로.
뭐 수비적인 부분은 이제 차치를 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경기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피닉스가 언더를 내긴 했어요. 이제 개언더를 냈는데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시카고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좀 괜찮은 흐름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홈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뭐 피닉스가 그렇게 뭐 수비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제 수비가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윙 자원들이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의 어떤 홈에서의 공격력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낼 수 있다, 피닉스 상대로. 자, 반대로 이제 피닉스도 듀란트가 이제 합류한 효과로 인해서 지난 경기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자, 이 경기가 저는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오버가 가장 이제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승, 그 다음에 피닉스 마이승. 이거는 피닉스는 앞으로 계속 가볼만 해요. 장줄로 부러질 때까지 가볼만 하다. 지금 시카고 정도의 어떤 라인업 구성으로는 지금 시카고가 물론 베벌리 선수, 카르스 선수가 수비가 좋긴 한데 영입해서 수비적인 어떤 그 반등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피닉스의 어떤 재능의 합을 당해내기는 어렵다. 사실 시카고도 재능의 합으로 이제 승부하는 팀이죠. 근데 그 재능의 합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자, 피닉스 승, 피닉스 마인 승으로 볼게요. 자, 이 경기는 제가 분석을 했죠. 자, 뉴욕 뭐 프렌 쪽으로 좀 손이 가고, 뉴욕 그러니까 마인 쪽으로, 그러니까 뉴욕이 마인이죠. 뉴욕 마인 쪽으로 손이 가요. 그리고 이제 억가는 아니지만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인다는 거. 네. 자, 이제 오클하고 이제 유타인데, 자, 오클이 이제 아직도 이제 뭐 길저스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 이제 유타랑 이제 만났죠. 근데 이 두 팀 다 지금 이 승패를 이제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자, 결국 이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승리를 위한, 자, 승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불분명하다. 자, 유타가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를 노릴 것 같은 팀이긴 한데 노릴 것 같기만 하죠, 사실은. 왜냐면 지금 유타가 지금 플레이오프를 간다고 해서 이 라인업을 가지고 과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지금 이제 뭐 벤더빌트 선수도 판매를 했고, 콜리 선수도 판매를 했고, 비즐리 선수도 판매를 했고, 나머지 조각들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뭐 이제 목표로 이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선수들을 정리하고 나서 유타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고, 클락슨 선수와 섹스 선수 같이 이제 볼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두 팀 다 서로 좀 지려고 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게 두 팀이 이제 지려고 하는 경기를 이제 봤을 때 어느 팀이 더 지려고 할 의사가 큰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배당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타가 이제 굉장히 이제 1.6이라는 배당을 받았죠. 최근에 이제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뭐 길저스 알렉산더가 빠지고 나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이제 해서 유타에 1.6 뭐 1.6이라는 배당을 줬다는 것은 조금 이제 의심스럽긴 해요. 오늘 이제 샌안토니오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자, 홈인 오클라호마보다 원정인 유타가 어느 정도 더 패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패배를, 자, 승률을 더 낮출 팀, 더 승률을 낮출 팀, 저는 유타로 봐요. 오클라호마는 홈에서는 뭐 탱킹에 어떤 고의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일부러 뭐 져줄 이유는 없죠. 홈에서 물론 승률을 내리는 건 중요한데, 지금 오클라호마도 승률을 내려가지고 탱킹권으로 내려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유타도 그에 못지않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고 웬 바냐마를 먹으러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 탱킹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패배를 쌓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경기가 오클 프렌 플러스 오클 승까지. 자, 시카고 불스 승 갔는데 저 후구일까요? 지금 근데 피닉스도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팀이긴 한데, 지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제 피닉스 승, 이제 피닉스 마인승을 본 이유가, 일단 시카고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득점을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팀 자체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재능의 합으로 득점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부세비치라든지 라빈이라든지 이 드로잔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셀 틈 없이 짜여진 조직력으로 득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파생되는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죠.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는 게 디트랑 해서 매우 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디트랑 하면은 어떤 팀도 다 잘하게 되죠. 사실 최근에 그 디트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능의 합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라빈 선수도 그렇고 드로잔 선수도 그렇고 부세비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 좋아요. 그 개개인의 능력으로 득점을 하실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자, 그런 면에서 오바는 제가 이 경기는 오바를 예상했어요. 피닉스 시카고는 오바를 예상했는데, 피닉스가 지난 경기보다 조금 더 공격의 합이 잘 맞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경기보다는 득점을 많이, 시카고가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베블리 선수를 영입하면서 수비가 강해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시카고도 이제 홈에서는 이제 득점력이 좀 괜찮은 편이죠. 야투율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분석할 때 오바가 가장 베스트 선택이고, 그 다음이 피닉스 승, 피닉스 마인승. 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자, 오클라호마랑 이제 유타 경기인데, 이제 오클 프렌하고 오클 승을 저 예상을 했고, 자, 이 경기가 저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좀 암 걸리는, 서로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닉스 연승 장줄 끊긴 것 같은데 마이애미 승 괜찮나요? 자, 지난 경기에서, 자, 저도 이제 닉스가 이긴다는 거에 좀 동의하는 게, 왜냐면 닉스 경기를 이제 보게 되면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닉스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이제 닉스 경기를 보면 반대로 갈 생각이 들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닉스의 폼이 리그 한 3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약점이 없어. 지금 현재 닉스가 벤치 구간에서도 그래, 높이에서도 그래, 외곽적인 부분에서도 그래, 수비에서도 그래,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더더욱 좋죠. 그래서 이 팀이 과연 이 팀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인가 라고 했을 때, 적어도 닉스 홈에서 닉스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생각되는 팀은 없고, 그나마 이제 닉스가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야투 기복이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좀 약할 수가 있는데, 그 닉스를 이길 수 있는 팀이 마이애미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애미가 최근에 필라델피아를 이기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조차 마이애미는 질 뻔했어요. 만약에 그 하든에 3점슛이 들어갔으면 졌겠죠. 근데 그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면에서 마이애미는 상대편을 묶어야 되는 팀인데, 자, 뉴욕 닉스는 현재 마이애미 못지않은 수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이애미보다 공격력이 더 좋아요. 조직력, 공격력 모든 면에서 마이애미보다 현재 앞서는 부분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닉스가 좋아 보이는 게임입니다, 사실. 마이미가 그 필라델피아한테 이기기 전까지는 완전 벌레짓을 했죠. 100점도 못 넣으면서 계속 졌죠. 자, 그렇게 이제 필라델피아를 한번 이긴 후에 또 필라델피아한테 엔비드가 없는데도 학살을 당했죠. 이런 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뉴욕 승으로 볼게요. 지금 뉴욕이 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마이애미한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덴버하고 멤피스인데, 자, 일단 경기를 보자마자, 자, 덴버가 도르트문트 승 아니면 마인강인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도르트문트 승으로 봐야 되지 맞는 건데, 어제 레알 경기가 계속 이제 오버랩이, 레알 경기도 사실은 도르트 승, 레알 승 아니면 레알 마인이었죠. 그게 항상 보면은 우리 축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어려워요, 축구가. 일단 덴버가 홈에서, 자, 굉장한 그 저배당을 받았죠. 지금 이제 멤피스가 그렇게 뭐 약팀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아담스를 빼고 나머지 선수를 다 복귀를 했죠. 그런데 원정이라는 것, 그리고 덴버가 홈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 이제 포터 주니어와 고든 선수도 복귀를 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정배를 받았죠. 이거 좀 멤피스를 상대로 이 정도 저배당을 받을 수 있는 팀은 사실 덴버 정도밖에는 없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경기가 그냥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자, 망설이지 않고 덴버의 승, 그 다음에 마인을 가져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멤피스가 수비가 좋은 팀이긴 한데, 현재 그 덴버의 홈에서 과연 이 덴버의 공격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것이냐. 요키치가 만약에 엔비드처럼 공격에서만 폭격을 하는 선수였다면, 멤피스의 어떤 플랜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덴버의 이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덴버의 지금 홈에서의 그 공격 흐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덴버가 수비가 멤피스보다 약한 점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홈에서는 압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아담스 없는 것도 이제 크긴 해요. 왜냐하면 아담스가 있으면 요키치를 사이적인 부분에, 그리고 몸싸움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힘들게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요키치 물론 이제 자렌 잭슨 주니어가 이제 높이가 좋고 사이드 스텝도 빠르고 이제 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빅맨 중에 하나긴 하죠. 하지만 몸싸움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선수가 몸싸움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물리적인 높이가 좋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리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거고, 일단 요키치가 이제 골밑에서 비벼주면서 이제 리그 최상급 패서죠. 이런 선수가 홈에서 존재를 한다는 것은 멤피스가 또다시 좀 답답한 공격력을 원정에서 보여주면서 패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저는 멤피스의 마인을 가져가는 것은 이 경기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물론 이제 덴버의 또 공격력이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멤피스가 수비적으로도 멤피스의 공격력을 약간은 덴버의 공격력을 약간은 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즐리스는 원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복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예상해서 기준점 대비 언더 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제 골스하고 뉴올인데, 자, 이 경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 뭐냐? 일단 이제 골스가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에서 백투백이라고 해서 주전들을 많이 제외하고 이런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최근에 이제 발란슈나스 선수도 복귀하는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뉴올리언스의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골스가 백투백이라는 거.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지금 골스가 굉장히 저배당을 받았는데, 조금 이제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 픽은 아닌 것 같아요, 골스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기준점 대비 뉴올 프렌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뉴올이 어느 정도 이제 프렌에다가 이제 역배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이제 뭐 클레이 탐슨 선수가 내일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는데, 백투백임에도 이제 지금 이제 골스가 이제 그 막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승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수들 관리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부상을 당했던 이런 선수들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기 들어서 강팀들은 어느 정도 백투백에서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뭐 선수를 뺀다고 해서 관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수는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힘을 빼고 그냥 스텝만 어느 정도 찍고 힘을 빼는 정도.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가 제가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필라델피아 반대에 댈러스를 갔었죠. 선수들은 다 출전을 해요. 하지만 무리는 안 하지. 그러니까 그 경기를 이기려고 막 억지로 갈아넣고 선수들의 뭐 열심히 뛰고 뭐 갈아넣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이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뛰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골스도 내일 경기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갈아넣는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이제 갈아넣어야 되는 팀은 뉴올리언스죠. 뉴올리언스가 거치게 나오고 좀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골스도 어느 정도 고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뉴올 프렌이 조금 좋아 보여요. 프렌이 좋아 보이고, 자, 언오버 기준점으로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골스가 이제 안적인, 이제 물론 상대가 좀 더 안적이었죠. 하지만 이 경기가 뉴올이 공격적으로 골스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경기. 그래서 골스의 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득점을 해준다고 이제 보고, 거기다 플러스 뉴올이 어느 정도 득점을 내준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지금 세크라멘토랑 이제 클리퍼스인데, 뭐 일단은 최근에 저는 오늘 이제 누가 4경기 중에 한 경기를 틀렸죠. 그게 이제 이 클리퍼스죠. 자, 지금 내일 경기를 봤을 때 다 빠진다. 누가 빠지냐? 베너드, 그리고 모리스, 그리고 주박. 자,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 과연, 물론 이제 박스 선수가 이제 GTD에 걸려있긴 하지만, 자, 이런 선수들이 빠졌을 때 과연 뭐 어떤 경기를 보여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세크의 어떤 세크의 홈에서의 경기력 플러스 야투율, 그리고 수비가 막장이지만 그 수비를 상쇄하고도 남는 공격력, 을 봤을 때 지금 웬만한 팀이 백투백에서 왔을 때, 백투백 원을 치르고 왔을 때 이 세크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과 야투율, 그리고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견뎌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제 빠지는 그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야투적인 부분이 좋느냐, 3점 슛을 무지성으로 터뜨려 줄 수 있는, 그 이변을 낼 수 있는 구간의 선수들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세크 승, 세크 마인승. 자, 클리퍼스가 경기를 나와버릴 수도 있는 경기. 그래서 당연히 언더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글리퍼스는 이 경기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 이 지금 결장하는 선수들을 빼고 세크한테 뭐 세크가 져준다고 뭐 약장한 게 아닌 이상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세크승 세크 마인승 가서 많이 터지면 그냥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그다음에 클리퍼스가 어느 정도 경기를 놔버린다는 것까지 가정을 해서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 갈매기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갈매기 출전, 만약 갈매기가 제 생각에는 출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출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빠진 거는 이제 백투백 휴식차 이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출전을 해야죠. 근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오클라호마 원정에서 레이커스가 이긴 것은 이제 오클라호마의 어떤 이제 후반기에 탱킹 의사가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기인을 받은 사실이 있을 거고, 자, 미네소타 원정에서 이제 다시 이제 만약에 갈매기 선수가 이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된다. 물론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부분에 지난 경기에서 어느 정도 나머지 선수들이 그 공백을 잘 메꾸면서 이긴 것은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길저스 알렉산더도 없고 탱킹의 고의를 어느 정도 나타낸 그 이제 오클라호마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점이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이제 핸들러인 러셀 그리고 립신 빠져있는 공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 그냥 미네소타 승이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레이커스가 이제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좋고 선수들 간에도 좀 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돼 있는 건 사실이나, 지금 이제 미네소타도 승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레이커스의 현 라인업을 가지고 많이 붙임을 겪을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그래서 내일 경기가 저는 이제 미네소타 승이 좋아 보이고, 자, 어느버 기준점을 이제 봤을 때 저는 미네소타가 가득점이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레이커스도 홈에서 자,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시 이 경기는 오바도 좋아 보인다. 레이커스가 최근에 공격적인 흐름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오바를 이제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오바를 이제 많이 당분간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이제 오바도 좋아 보인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경기 이제 도르트문트 오바 한 거를 응원하면서 내일 아침에 똑같습니다. 8시경에 제가 느바에 대해서는 냉문픽으로 게시판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도로공사 그 사망으로 해서 오늘 하루 3월 3일 하루 1승 2패를 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잊고 내일부터 다시 연승을 이어가야죠. 연승을 이어간다는 기보다 승률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률을 좀 올려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토토에서는 손해만 안 봐도 고수죠. 그리고 이익을 보면 거의 신이죠. 일단은 이제 어, 저는 이제 승률 7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승률이 5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3월 달에는 좀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게시판에 그 냉문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